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4%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이 오늘 분봉 흐름상 장 초반에 쏘나 싶더니만 이렇게 밀려버렸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이 프로그램의 매매와 똑같이 진행됐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매도하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매수하고 나서 쭉 밀어버렸었던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러면서 대한광통신과 같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 바로 이 솔리드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좀 길게 발생시키긴 했었지만은 매물소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갑자기 두 종목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루멘텀 홀딩스라고 하는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광통신 관련 종목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지 못했었던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전저점마저도 이탈하는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었던 바로 이 루멘텀 홀딩스가 어제 다시 한번 8%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5일선과 11선을 수복해줬었던 상황인데, 그럼 오늘 왜 도대체 시원하게 가지 못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보이다시피 갭든 상태에서 데이마켓에서 이렇게 밀려버리고 있었던 구간을 연출해줬었기 때문에 상승은 유지하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엔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마치 보면은 지금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공시사항이 이미 나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놓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광통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줄줄줄줄 떨어졌어도 무방한 자리에서 잘 버텨봐주면서 돌려 세워봐줬다라는 것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장 상황과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 산일전기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미친듯이 튀어서 올라가면서 한전기도 튀어서 올라가고 있고 대한전선도 대원전선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광통신 섹터도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댓글에다가는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 훨훨 넘어서 날아가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 문의할 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 문의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엄청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수급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27일에는 갑작스럽게 매도세를 쏟아냈었죠. 자,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양봉이 쏟아져 나왔었던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이 치고 올라가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개인 분들이 매도세를 쏟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영상을 추천받아서 시청하시는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바로 광섬유 케이블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됐었던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이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는 자리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나스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AI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섬유 6G 테마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같이 가는 섹터인 이유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진전기, 산일전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만큼, 먼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이 쉬어주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 바로 이 대원전선을 비롯해서 정말로 이 전선 관련 종목들이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이 특히나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이 정말로 광기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을 보여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번 교체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일단 무엇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놓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바로 공시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놓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 자체를 언제까지로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5월 12일까지 수년화에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땐 세 번째 요건만 회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족을 시켜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틀 동안에 40%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서 잘 조절을 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4월 27일 날에도 원가를 20%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그 다음 날에 바로 조정을 보여주면서 기준봉 하나를 세워줘 놓고 이 윗단에서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5월이 사실 어떤 게 굉장히 많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휴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금방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5월 12일까지라고 하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일단 월요일이겠고, 우리가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우리가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월, 수, 목, 금 하면서 다음 주 월화까지만 지나간다라고 했을 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래일로 따졌을 때는 6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6일의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에서의 횡보 과정을 거쳐갈 확률이 매우 높은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추세를 다져봐 준 다음에 그 이후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전망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앞전에 여러분들 대한광통신과 매우 비슷하게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섹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로봇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클로봇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클로봇 이거 끝났습니까? 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어준 다음에 정말로 무섭게 뺐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60일선까지 줄줄줄줄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때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무섭게 올라갔었던 로봇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원이콜링스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이콜링스와 이 대한광통신을 제가 계속 비교를 해봐드리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 물려있던 사람들에게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매물을 다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한 방에 튀어서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아니 이거 도대체 역사적 신고가가 언제 있었던 건데, 자, 이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1999년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니 1999년도에 있었던 사람에게 물려 있었던 사람에게 본전을 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아, 여기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있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 매도 물량까지도 받아서 먹어가면서 튀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 바로 이 원이콜링스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남들이 던지는 물량을 다 꾸역꾸역 먹어서 올라왔었다는 걸 감안해봤을 때는 세력들의 평단가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투자 위험까지 들어갔었던 원이콜딩스면서 투자 위험이 해제되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카운팅을 시작했었다 보니까 열흘차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쉬어주는 구간을 만들어주다가 재지정이 될 수 있는 캔들까지 완벽하게 다 회피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원이콜링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간을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 밀린 구간을 하태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나갈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서 섹터 자체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미국 종목들을 한번 참고해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깨진 종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광통신 지금 자리에서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떠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감으로써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것을 이용해서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을 윗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이 튀어서 올라가기 전까지 해서 굉장히 여유롭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광기가 폭발하기 이전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잡아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날이 바로 3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3월 18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조회수가 2,7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고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었냐면 6,830원을 찍어줬었던 그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이시자라고 대놓고 여러 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 정도는 패닉셀까지 발생할 이유 자체가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윗단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독을 안 눌러주신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패닉셀을 고민하시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봤었냐면요. 대한광통신은 어떤 종목의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21선을 반복적으로 닿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튀어서 올라왔었고 이 구간에서도 21선을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갔다 온 자리가 연출된 이후로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오는 이날에 매수 타점만 내려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날이 바로 3월 9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자, 보시다시피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최근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4월 21일 날 아래 꼬리를 길게 발생시켰었던 바로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4월 21일 날에 대한광통신을 14,07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아직까지 우리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이 전고점부터 시작해서 과연 저항을 돌파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맞고 나서 눌러봐줬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광통신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가듯이 바로 이 대원전선을 비롯해서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광기에 서려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듯이 이미 먼저 그런 것을 보여줬었던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흐름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구나 라는 구간을 연출해주고 있는 대한광통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슬슬 광기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라도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한번 광기의 구간을 보여줬었던 대한광통신이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파동 자체가 1, 2, 3, 4, 5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연출이 돼서 이미 한번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정을 줄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흐름에서도 이 구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급락을 줬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승을 할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확 감소한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고, 앞전에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개미털기 한번 과도하게 들어갈 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처음에 상승할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원익홀딩스가 갑작스러운 급락을 맞이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다는 말씀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털길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분명하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간을 쉼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지금 매도 물량을 쏟아낼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심리적 저항선에서의 사람들의 매도 폭탄까지도 소화해가면서 꾸역꾸역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이 생각보다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기 이전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를 완벽하게 시켜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